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조용한 순간들 중 하나를 따라갑니다. 별들이 죽는 방식, 그들이 남기는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십억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과정이지만 매번 새롭게 기록됩니다. 빛과 입자,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요. 하늘은 무한합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주는 언제나 움직입니다. 은하들은 회전하고 별들은 태어나고 죽으면 빛은 끝없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순간의 메아리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과거를 봅니다. 수년 전, 수백 년 전, 때로는 수백만 년 전의 빛을요. 2021년 11월, 칠레 북부의 높고 건조한 고원에서 탐사 망원경의 배열이 먼 나선 은하의 희미한 점에서 작지만 측정 가능한 밝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얇은 공기와 조용한 바람 아래에서 자동화된 카메라들이 같은 픽셀을 추적했습니다. 그것의 광도 곡선이 안정적인 배경 필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면서요. 제어실 내부에서 모니터들은 단순한 그래프를 표시했습니다. 한 축에는 날짜, 다른 축에는 밝기,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정확성을 위쪽으로 굽어지는 선이 있었습니다. 칠레의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맑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천문학 관찰에 이상적입니다. 대기의 수분이 적을수록 빛의 왜곡이 적어지고 별들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 중 많은 것들이 이곳에 위치한 이유입니다. 밤하늘은 언제나 변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너무 느리거나 너무 희미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별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합니다. 은하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충돌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너무 점진적이어서 단일 인간 수명 동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하늘 영역을 스캔하고 각 픽셀의 밝기를 기록하며 예상 패턴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표시하는 기계들을요. 이러한 조사는 로우틴입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수집되고 소프트웨어 필터를 통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밤은 밤을 따르고 하늘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별들은 예상대로 빛나고 은하들은 같은 위치에 남아 있으며 우주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뭔가가 바뀝니다. 새로운 빛의 점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것이 밝아지거나 알려진 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에 칠레 관측소의 조사 파이프라인은 4일 연속 밤 동안 약 0.4등급 증가한 밝기를 보인 일시적 광원을 표시했습니다. 등급 시스템에서 0.4는 작은 변화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CCD 카메라와 정밀한 측광 소프트웨어에게는 그것은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필터는 처음에 이 사건을 가능한 인공물로 분류했습니다. 망원경 이미징에서 인공물은 흔합니다. 그들은 우주선이 센서를 칠 때, 위성이 시야를 가로지를 때, 또는 광학 시스템의 결함이 허위 신호를 생성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천문학자는 이러한 인공물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특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단일 프레임에만 나타나거나 불규칙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원시 프레임의 인간 검토는 독립적인 기기들에서 일관된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밝기 증가는 단일 프레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밤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망원경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인공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그 물체는 잠정적으로 목록화되었고 표준 초신성 지정이 할당되었으며 좌표와 초기 밝기가 협력 기관들과 공유되는 회람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천문학에서 명명규칙은 중요합니다. 각 새로운 발견은 체계적인 이름을 받아 추적되고 참조될 수 있습니다. 초신성에 대해 이름은 일반적으로 연도, 접두사 및 일련 번호를 포함합니다. 이 특정 사건은 2021년에 수백 번째 확인된 일시적 광원이었습니다. 밤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망원경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광도 곡선의 형태, 시간에 따라 밝기가 상승하는 방식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핵분고의 초신성의 서명이었습니다. 어딘가 멀리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서 거대한 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핵은 붕괴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별의 외부층들을 우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은 그 폭발의 빛이었습니다. 수백만 광년을 여행한 후 칠레 사막의 센서에 도달한 광자들이었습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이 초신성은 약 1억 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던 빛이 1억 년 전에 별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지구에서는 공룡들이 멸종한 지 오래되었고 포유류가 행성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인간의 조상은 아직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열흘 동안 반복된 측정은 광도의 부드럽고 단조로운 상승을 기록했으며 초기 단계의 핵 붕괴 사건에 대한 이론적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매일 밤 별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변화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별이 죽는 방식을 설명하는 수십 년간의 이론적 작업과 일치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중형 망원경으로부터의 평행 관찰은 다른 대기 조건에서 이 추세를 확인했으며 지역 날씨나 기기 특정 오류를 배제했습니다. 과학에서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단일 관찰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망원경으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팀에 의해서요. 카나리아 제도는 대서양에 위치하며 칠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대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보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기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찰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장소 모두에서 같은 속도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실제였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예비 분광 데이터는 넓은 수소 특징을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층을 벗겨내는 거대한 전구체 별을 시사했습니다. 스펙트럼은 빛의 무지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색상의 띠 대신
그것은 어두운 선과 밝은 선으로 중단됩니다. 이러한 선들은 화학 원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각 원소는 고유한 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 초신성의 스펙트럼에서 수소선은 넓고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일부 초신성은 수소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폭발하기 전에 외부 층을 잃은 별에서 옵니다. 하지만 이 별은 수소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완전한 외부 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에게 별의 유형과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관측소는 조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분석되었으며 공유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작은 빛의 점이 확인된 천문학적 사건으로 변모하는 과정을요. 제어실에서 컴퓨터는 조용히 윙윙 걸렸습니다. 화면은 데이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각 새로운 관찰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부 관측소 보고서는 반복된 보정 검사를 문서화했습니다. 평면, 필드 프레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망원경의 광학 시스템의 균일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이미지입니다. 바이어스 패턴이 검토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카메라 센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작은 전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비교 별들이 보관 목록과 상호 참조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밝기가 잘 알려진 별로 새로운 관찰을 보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각 단계는 로우틴 유지 관리 로그에 기록되어 신호가 센서가 아닌 하늘에서 왔다는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과학에서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모든 가능한 오류 원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안 설명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는 문서화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 물체는 글로벌 일시적 모니터링을 뒷받침하는 공유 데이터베이스에서 후보에서 확인된 초신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 커뮤니티가 이것이 실제 사건이며 추가 연구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데 동의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이 이제 이 별을 추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팀들이 그들 자체의 관찰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계속 축적될 것입니다. 과학에서 확실성은 천천히 쌓입니다. 단일 관찰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기는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대신 증거는 여러 관찰자, 여러 망원경, 여러 밤에 걸쳐 축적됩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는 다른 것들을 확인합니다. 각 측정은 이전 것들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입니다. 그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초기 탐지는 유럽 남방 천문대 프레임워크 하의 국제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광시야 기기에서 나왔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는 천문학에서 가장 생산적인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 유럽 국가의 파트너십으로 칠레에서 세계 최고의 망원경 중 일부를 운영합니다. 그것의 임무는 선택된 하늘 영역의 야간 조사를 포함하여 일시적인 천문학적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 사건은 짧은 시간,
척도로 변화하는 천문학적 현상입니다. 초신성, 감마선 폭발, 병왕성 및 기타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별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은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망원경의 CCD 배열로부터의 데이터는 칠레의 현지 컴퓨팅 시설에서 처리되었으며, 여기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천문학자가 공동으로 기준선 이미지로부터의 편차를 식별하는 파이프라인을 유지했습니다. CCD는 전화결합 소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센서의 유형입니다. 천문학에서 CCD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매우 희미한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원시 이미지를 가져와 일련의 처리 단계를 통해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잡음을 제거하고 이미지를 보정하며 일시적 광권을 식별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자동화되지만 인간의 감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경험 많은 천문학자는 종종 기계가 놓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호가 내부 임계값을 통과하자 국제천문연맹이 관리하는 Transient Name Survey로 통지가 전송되었으며, 이는 지정을 조정하고 더 넓은 커뮤니티에 경보를 배포합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전문 천문학을 위한 글로벌 조직입니다. 그것은 명명 규칙을 조정하고 회의를 조직하며 천문학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Transient Name Server는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2016년에 설립되어 일시적 천문학적 사건의 발견과 명명을 중앙 집중화했습니다. 새로운 일시적 광원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것은 여러 그룹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각 자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단일 중앙 시스템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명명 규칙을 사용합니다. 몇 시간 내에 유럽과 동아시아의 대학 연구팀들이 중형 및 대형 구경 기기를 사용한 후속 관찰을 예약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천문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팀이 발견을 하고 그들은 즉시 커뮤니티와 공유합니다. 다른 팀들은 그들 자체의 관찰을 수행하기 위해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협력적 접근 방식은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되고 결과가 빠르게 검증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스펙트럼을 얻고 속도 특징을 측정하며 분류를 더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망원경은 많은 물체를 동시에 관찰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그들은 세부 사항이 부족합니다. 더 나은 데이터를 얻으려면 단일 물체에 초점을 맞춘 더 크고 더 전문화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고해상도 이미지와 상세한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 및 기타 괴너지 사건에 사용되는 기존 채널을 통해 우주 기반 관측소를 담당하는 국가 우주기관을 포함한 국립우주기관이 통보되었습니다. 우주 망원경은 지상 기반 망원경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외선과 X선과 같은 파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대기에 의해 차단됩니다. 이 특정 밝기 상승과 관련된 즉각적인 위성 트리거는 없었지만 공동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는 물체가 자외선 및 X선 적용 범위 대기열에 들어갔음을 보장했습니다. 우주 망원경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들을 사용하려는 천문학자들보다 훨씬 적은 망원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 시간은 신중하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간에 민감한 관찰이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각 기관은 특정 검증 계층을 기여했습니다. 조사 탐지, 지상 기반 확인, 그리고 잠재적인 우주 기반 특성화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진정으로 글로벌 노력입니다. 그것은 여러 국가, 여러 기관 및 여러 유형의 기기의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각각은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어떤 단일 기관도 혼자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별은 계속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별의 끝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시작이었습니다. 이해의 시작, 측정의 시작, 그리고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망원경이 이 별을 향했습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 이 사건은 드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신성은 정기적으로 발견됩니다. 매년 수백 개가 기록됩니다. 우리 은하에서만 천문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세기당 약 2-3개의 초신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초신성은 매 초마다 발생합니다. 하지만 각각은 공유합니다. 각각은 자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별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물질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개의 별은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두 개의 초신성은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각각은 조금 다른 질량, 다른 구성,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폭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특정 초신성에 대해 초기 관찰은 핵 붕고의 사건과 일치하는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광도 곡선, 시간에 따른 밝기 플롯, 은별의 외부층들이 우주로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대한 별의 특징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곡선이었으며 몇 주에 걸쳐 점차 피크에 도달한 다음 천천히 감소했습니다. 스펙트럼, 빛이 파장별로 분해된 은수소와 헬륨의 존재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별이 폭발하기 전에 봉투의 일부를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일부 별들은 그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들의 외부층을 잃습니다. 그들은 강한 항성풍에 의해 날아가거나 동반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별은 그것의 수소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대하고 비교적 손상되지 않은 외부 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어떤 종류의 별이 폭발했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떤 단계의 진화를 거쳤는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초신성을 생성하는 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8배에서 100배 사이입니다. 이 별은 아마도 약 15-20 태양 질량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더 큰 퍼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별들이 어떻게 살고 죽는지,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주변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퍼즐이었습니다. 별들은 단순히 우주의 비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 진화의 엔진입니다. 그들은 원소를 생성하고 은하를 가열하며 행성의 형성을 시작합니다. 광도 곡선이 계속 진화하고 초기 스펙트럼이 도착하면서
주인은 단순한 확인에서 붕괴 자체의 내부 물리학으로 이동했습니다. 별의 마지막 순간들은 가시광선만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형태의 방사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성미자, X선, 그리고 감마선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함께 별의 핵에서 우주로의 여정을 추적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입자입니다. 그들은 거의 질량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초당 수조 개의 중성미자가 당신의 몸을 통과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과하여 지구를 통과하고 계속 우주로 갑니다. 이 속성은 중성미자를 감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들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듭니다. 중성미자는 별의 내부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별의 핵에서 표면으로 가는데요. 그것은 밀집된 물질을 통해 확산되어야 하며 수많은 입자와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성미자는 방해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그들은 핵을 떠나 몇 초 내에 우주로 나갑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른 시간에 일본의 산 깊숙이 초순수에 담긴 광전자 증배관 배열이 희미한 섬광의 짧은 클러스터를 기록했습니다. 이 탐지기는 슈퍼 카미오칸드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큰 중성미자 관측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일본 알프스 아래 1000m 깊이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50,000톤의 초순수를 포함하며 11,000개 이상의 광전자 증배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남극 얼음에 삽입된 기기들이 괴너지 입자 트랙의 미묘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탐지기는 아이스큐브라고 불리며 남극점 아래 얼음의 입방 킬로미터에 삽입된 센서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신경미자, 특히 괴너지 우주 중성미자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호는 약했지만 시간적으로 정렬되어 있었으며 초신성 후보가 밝기에서 상승하고 있던 하늘의 거의 같은 지역에서 도착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탐지기가 지구 반대편에 있으며 같은 시간에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신호 모두 같은 하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예상되었습니다. 거대한 별이 붕괴할 때 그것의 핵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압축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가 방출됩니다. 사실 초신성 에너지의 99% 이상이 중성미자로 방출됩니다. 빛에서 보는 것은 단지 에너지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중성미자 폭발은 짧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초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붕괴하는 별은 우리 태양이 전체 수명 동안 생산할 것보다 더 많은 중성미자를 방출합니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약 10의 58제곱 중성미자입니다. 지구에서 중성미자 탐지기는 이러한 희귀한 입자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지하 깊숙이 위치하여 다른 형태의 방사선으로부터 차폐됩니다. 우주선, 우주에서 오는 괴너지 입자, 은지구를 지속적으로 폭격하며 탐지기에서 허위 신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대부분의 우주선은 위의 바위에 의해 차단됩니다. 그들은 물이나 얼음으로 채워진 거대한 탱크로 구성되며 수천 개의 민감한 광 탐지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때때로 물 분자와 상호작용할 때 그것은 하전 입자를 생성하며 이는 물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입자가 물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면 진공에서 빛보다 느리지만 그것은 체렌코프 복사라는 현상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희미한 푸른빛의 섬광이며 광전자증배관에 의해 포착될 수 있습니다. 입자 폭발 후 첫 몇 분 동안 일본의 지하 탐지기의 현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상 현상을 표시했습니다. 여러 광전자증배관이 배경 수준 이상의 짧고 상관된 신호를 보고했습니다. 배경 수준은 대기 중성미자 및 기타 소스로부터의 통상적인 신호 속도입니다. 이 스파이크는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표준 루틴은 자동으로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대기 중인 연구원에게 알렸습니다. 중성미자 탐지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며 항상 직원이 대기 중입니다.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그들은 즉시 알림을 받습니다. 시간은 본질적입니다. 중성미자 폭발은 짧으며 다른 관측소에 경고할 수 있는 좁은 창이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예비 내부 노트가 이벤트 시간, 에너지 및 추정 방향성을 요약하고 파트너 기관에 배포되었습니다. 중성미자 탐지기는 네트워크로 운영됩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발견을 확인합니다. 이 협력은 허위 경보를 줄이고 실제 신호가 빠르게 식별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극에서 얼음에 삽입된 관측소는 여러 디지털 광학 모듈에 분산된 자체 상향 변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광학 모듈은 얼음 깊숙이 묻힌 농구공 크기의 센서입니다. 각각은 광전자증 배관과 전자장치를 포함합니다. 아이스큐브에는 16개의 스트링에 분산된 10개 이상의 이러한 모듈이 있으며 깊이 1450m에서 2450m에 이릅니다. 그곳의 분석가들은 트랙의 가장 가능성 높은 원점을 광학 초신성과 같은 하늘 지역으로 추적하는 재구성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중성미자 방향을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성미자 자체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분석가들은 생성된 하전 입자의 경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센서가 히트된 시간과 위치를 분석하여 수행됩니다. 두 시설의 타임스탬프가 정렬되었을 때 일관된 시퀀스가 나타났습니다. 가시광선, 피크 몇 초 전에 도착한 중성미자 폭발로 핵 붕고의 사건에 대한 이론적 기대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확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관찰된 광학 밝기가 정말로 초신성이었으며 중성미자 신호가 실제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중성미자는 빛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의 외부 층들을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빛은 밀집된 물질을 통해 확산되어야 했습니다. 이 시간 차이 몇 초에 불과했지만 는 붕괴의 타이밍과 역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론가들은 오랫동안 핵붕고의 초신성에서 중성미자가 광자 전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핵이 붕괴할 때 중성미자가 즉시 방출됩니다. 하지만 쇼크파는 별의 외부층을 통해 전파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표면에 도달할 때만 빛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지연은 별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몇 초에서 몇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궤도를 도는 X선 및 감마선 관측소로부터의 위성 데이터는 우연한 활동을 위해 조회되었습니다. 우주망원경은 하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들의 데이터는 보관됩니다. 지상 기반 관찰이 흥미로운 것을 나타낼 때 천문학자들은 종종 보관 데이터로 돌아가
추가 정보를 찾습니다. 이 특정 붕괴와 관련된 강한 감마선 폭발은 없었지만 보관된 원격 측정에서 저수준 X선 증강이 확인되었으며 다시 쇼크 브레이크아웃 및 초기 궤너지 방출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쇼크 브레이크아웃은 쇼크파가 별의 표면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X선과 자외선의 짧고 밝은 섬광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내부 기술 메모에 문서화되었으며 나중에 다중 메신저 탐지를 요약하는 공동 출판물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과학에서 출판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발견을 더 넓은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논문은 동료 검토를 거치며 다른 전문가들이 방법과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지하 중성미자 관측소는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국가연구기관이 운영하며 태양 및 초신성 중성미자 모두를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태양 중성미자는 태양의 핵에서 생성되며 지구에 지속적으로 도착합니다. 초신성 중성미자는 훨씬 드물지만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것의 직원은 루틴 보정을 수행하고 대기 배경을 추적하며 슈퍼노바 얼리 워닝 시스템으로 알려진 국제경보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슈퍼노바 얼리 워닝 시스템 또는 뉴스는 전 세계의 중성미자 탐지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한 탐지기가 잠재적인 초신성 신호를 감지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다른 것들에 경고합니다. 이것은 빠른 확인과 조정된 후속 관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의 역할은 폭발을 식별하고 기기 성능을 검증하며 네트워크 파트너와 예비 매개 변수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중요했습니다. 중성미자 신호가 빠르게 확인될수록 다른 망원경이 초신성의 초기 단계를 관찰하기 위해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남극에서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남극 얼음에 삽입된 탐지기는 보안기기 역할을 하여 궤너지 중성미자에 대한 민감도를 확장했습니다. 슈퍼카미오 칸데는 낮은 에너지 중성미자에 가장 민감한 반면 아이스큐브는 궤너지 중성미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광범위한 에너지를 다룹니다. 그곳의 팀은 독립적인 재구성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며 분석가들이 대기 기준선에 대한 이벤트의 시간적 및 공간적 분포를 비교합니다. 대기 중성미자는 우주선이 지구 대기와 상호작용할 때 생성됩니다. 그들은 중성미자 탐지기에 대한 일정한 배경을 생성합니다. 초신성 신호를 식별하려면 분석가들은 이 배경 위에 초과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확인은 중요한 중복성을 제공하여 폭발이 로컬 노이즈로 인한 거실 확률을 줄였습니다. 과학에서 중복성은 필수적입니다. 단일 측정은 오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측정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줄 때 신뢰가 크게 증가합니다. 북미, 유럽 및 아시아의 우주기관이 운영하는 우주 기반 궤너지 관측소는 이 경우 실시간 트리거가 아닌 보관 데이터를 기여했습니다. 모든 초신성이 감마선 폭발을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가장 강력한 초신성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지상 기반 보고서를 고려하여 재검토되었을 때 기록된 X선 및 감마선 카운트는 붕괴의 타임라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X선은 쇼크파가 별의 외부층을 가열할 때 생성됩니다. 온도가 수백만 도에 도달하면 물질은 X선에서 밝게 빛납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분산된 기기 세트가 별의 마지막 초에 일관된 그림을 어떻게 조립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천문학의 힘입니다. 단일 망원경이나 탐지기가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는 시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다중 메신저 천문학이었습니다. 단일 사건이 여러 형태의 방사선으로 관찰되며 각각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폭발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우리에게 핵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X선과 감마선은 우리에게 쇼크가 별의 외부층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어떤 단일 관찰도 제공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다중 메신저 천문학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것은 2017년에 두 개의 중성자별의 충돌이 중력파, 감마선, X선, 광학빛 및 전파에서 관찰되었을 때 성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에서 획기적인 순간이었으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조정된 관찰은 수십 년간의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탐지기는 건설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슈퍼 카미오칸데는 1996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아이스 큐브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설정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프로토콜은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이 죽었을 때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발전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사건은 다중 메신저 천문학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일 망원경이나 탐지기는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서로 다른 파장과 입자를 관찰하는 기기들은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건 중 하나의 상세하고 정확한 초상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과학은 별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측정이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시간 스탬프 및 에너지 레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측정들 안에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별들이 어떻게 죽는지, 중력이 어떻게 물질을 압축하는지, 그리고 우주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붕괴가 중성미자, 빛 및 괴너지 광자로 문서화되면서 주인은 폭발이 생성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별들은 단순히 빛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원소를 생성합니다. 그들의 핵에서 수소와 헬륨이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폭발할 때 이러한 원소들은 우주로 퍼져 새로운 별, 행성 및 결국 생명의 원료가 됩니다.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빅뱅에서 생성된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다른 모든 것, 탄소, 산소, 철, 금, 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핵합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1월 말까지 초신성이 최고 밝기에 도달하고 지나갔을 때 고해상도 분광기가 장착된 망원경이 그것의 빛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에서 카나리아 제도와 하와이 정상 능선까지 세계 전역의 관측소에서 별빛이 상세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이고 넓어지는 흡수 및 방출선을 드러냈습니다. 매일 밤 관찰자들은 새로운 프레임을 기록했으며 그들의 화면은 미세하고 어두운 특징으로 중단된 색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칠레 북부에 위치한 고원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이며 일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높은 고도, 건조한 공기 및 최소한의 광 오염은 그것을 천문학 관찰에 이상적으로 만듭니다. 여러 세계 최고의 망원경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스펙트럼은 빛의 질문입니다. 각 화학 원소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별의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해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볼 수 있습니다. 분광학은 천문학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천문학자들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물체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먼 은하의 빛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그것의 구성, 온도, 밀도 및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초신성에 대해 초기 스펙트럼은 산소와 실리콘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와 결합된 넓은 수소 및 헬륨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외부 봉투의 일부를 유지한 거대한 별과 일치했습니다. 넓은 선은 물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별의 외부층들이 우주로 팽창하면서 도플러 효과는 스펙트럼 선을 넓힙니다. 도플러 이동에서 파생된 속도 패턴은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팽창 속도를 나타났으며, 이젝타가 주변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감소했습니다. 초당 수천 킬로미터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것은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에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초신성 폭발에 엄청난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스펙트럼이 진화했습니다. 니켈 및 코발트와 관련된 특징이 더 두드러졌으며, 핵에서 생성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를 반영했습니다. 니켈 56은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것은 약 6일의 반감기로 코발트 56으로 붕괴하며, 이는 약 77일의 반감기로 철 56으로 붕괴합니다. 측정된 선 강도는 핵합성 모델과 비교되어 새로 형성된 원소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핵합성 모델은 별의 핵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들은 온도, 밀도 및 반응 속도에 복잡한 계산을 포함합니다. 기술 보고서 및 사전 인쇄물에 문서화된 이러한 계산은 사건이 지역 성간 환경에 상당한 양의 철쪽 원소를 기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철쪽 원소는 철과 유사한 원소들, 크롬, 망간, 코발트, 니켈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초신성의 핵에서 생성됩니다. 병렬로, 운석 및 우주먼지 샘플을 연구하는 실험실 팀은 동위원소 측정을 재검토하여 고대 입자에서 발견된 패턴을 초신성 이젝타에 대해 예측된 것과 비교했습니다. 운석은 우주의 작은 조각으로 지구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초기 역사로부터의 원시 물질을 포함합니다. 고정밀 질량 분석법은 과거 폭발의 이론적 수율과 일치하는 비율을 드러냈으며, 오늘날 고체 물체에 존재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태양계 형성 훨씬 이전의 유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량 분석법은 원자의 질량을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다른 동위원소를 식별하고 그들의 풍부함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의 다른 버전입니다. 그들은 같은 수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수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 56과 철 54는 모두 철이지만 다른 수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위원소의 비율은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관찰된 초신성은 더 가까운 물질의 화학적 구성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더 광범위한 참조 사례 세트에 합류했습니다. 각 새로운 초신성은 우리의 이해를 정제합니다. 그것은 이론을 테스트하고 모델을 개선하며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구축합니다. 이것은 심오한 연결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원소들, 우리 몸의 철, 우리 뼈의 칼슘, 우리 DNA의 산소, 은 모두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의 핵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들, 금, 우라늄, 플루토늄, 은 초신성과 중성자별 충돌의 극단적인 조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의 모든 원자는 한때 별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혈액의 철은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뼈의 칼슘은 다른 별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DNA를 구성하는 탄소, 질소 및 산소는 또 다른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1월과 5월 2022년 사이 전문학자들은 광학 및 근저고에선 대역에서 정기적인 스펙트럼을 얻었으며 폭발의 여러 단계를 다루었습니다. 근저고에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특수 탐지기로 감지할 수 있는 빛의 형태입니다. 초신성이 쉽고 팽창하면서 그것은 점점 더 많은 빛을 저고해선에서 방출합니다. 초기 데이터는 산소 및 실리콘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와 결합된 넓은 수소 및 헬륨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외부 봉투의 일부를 유지한 거대한 별과 일치했습니다. 도플러 이동에서 파생된 속도 패턴은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팽창 속도를 나타났으며 이젝타가 주변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감소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스펙트럼은 진화했습니다. 니켈 및 코발트와 관련된 특징이 더 두드러졌으며 핵에서 생성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를 반영했습니다. 측정된 선 강도는 핵합성 모델과 비교되어 새로 형성된 원소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보고서 및 사전 인쇄물에 문서화된 이러한 계산은 사건이 지역 성간 환경에 상당한 양의 철쪽 원소를 기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칠레, 스페인 및 하와이의 주요 광학 관측소는 충분한 해상도와 시간적 적용 범위로 스펙트럼을 얻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는 태평양의 높은 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문학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4,2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하며 대기의 대부분 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직원은 관찰 일정을 조정하여 망원경 시간에 대한 경쟁 수요에도 불구하고 초신성이 주요 단계에서 모니터링 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요 망원경의 시간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몇 밤의 관찰 시간을 위해 때때로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데이터 감소팀은 대기 흡수 및 기기 효과를 수정하여 보정된 스펙트럼을 생성하고 더 넓은 커뮤니티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공유 아카이브에 보관했습니다. 데이터 감소는 원시 관찰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오류 원인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학 기반 핵 천체 물리학 그룹은 이론적 모델과 시뮬레이션 출력을 기여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들은 다양한 질량과 구성의 별들에 대해 예상되는 원소 수율을 계산하여 관찰된 선 강도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새로운 분광 데이터가 도착하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전구체 별의 질량과
내부 구조에 대한 추정을 정제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매우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입니다. 그들은 별의 내부를 시뮬레이션하고 은하의 진화를 모델링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일 시뮬레이션은 수천 개의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구 기반 실험실에서 지구화학자와 우주화학자는 국가연구기관 및 우주기관 시설 내에서 운석, 행성 간 먼지 입자 및 우주 임무에서 반환된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우주 임무는 때때로 소행성이나 해성으로부터 샘플을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샘플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그들의 동위원소 데이터 세트는 은하 화학 진화에서 초신성의 역할을 해석하기 위한 안정적인 참조 프레임을 형성했습니다. 은하 화학 진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의 화학적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것은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진화하며 어떻게 주변 매질을 농축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측정을 2021년 사건에서 추론된 수율과 상관시킴으로써 그들은 단일 폭발을 훨씬 오래되고 더 광범위한 물질, 재활용 서사 내에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주는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물질은 지속적으로 별, 성간 매질, 새로운 별, 행성 등을 통해 순환합니다. 각 세대의 별은 이전 것들의 잔해로부터 형성됩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관찰과 지상 분석을 결합하여 죽어가는 별의 빛이 일상 물체의 물질 구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강조점은 연속성에 있었습니다. 먼 고대 사건에서 형성된 원자가 어떻게 긴 분산 및 재결합 기간을 통해 행성, 광물 및 생물학적 분자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스펙트럼, 동위원소 비율 및 모델 테이블은 이러한 경로를 추적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측정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운석 분석을 문서화하는 실험실 로그는 신선한 초신성 데이터와 교체될 때 새로운 관련성을 얻습니다. 조합은 간단하고 검증 가능한 통찰력을 강화합니다. 우리 주변의 원소는 식별 가능한 천체 물리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원은 여러 분야에 걸친 독립적인 데이터 세트의 신중한 비교를 통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에피소드는 조용한 톤을 유지하며 붕괴하는 별과 생명 시스템 간의 연결이 추측적이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친 일관되고 측정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시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우리에게 우리가 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초신성의 빛이 천천히 희미해지고 그것의 스펙트럼이 더 긴 파장으로 이동하면서 주인은 남겨진 구조로 바깥쪽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 X선 및 광학 관찰은 팽창하는 잔해를 매핑했으며 장기 모니터링은 일시적인 섬광을 은하에 진화하는 풍경 내에 지속적인 물체로 변환했습니다. 초신성 잔해는 천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체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종종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진 거대한 가스 구름입니다. 그들은 밝은 색으로 빛나며 다른 원소들이 다른 파장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들은
별의 폭력적인 죽음에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2023년 말까지 초기 탐지 후 거의 2년이 지난 후 초신성의 밝은 점은 모든 망원경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초신성은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그들이 피크에 도달한 후 그들의 밝기는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떨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 희미해져 대부분의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민감한 기기들이 희미하고 팽창하는 가스 껍질을 해결하기 시작했으며 라디오 지도에서 미묘한 링으로 깊은 광학 노출에서 얇은 필라멘트로 보였습니다. 호스트 은하의 외부 팔의 어둠에 대해 잔해는 주변 성간 매질보다 약간 더 밝은 질감 있는 패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 잔해가 어떻게 매핑되고 측정되며 알려진 초신성 잔해 목록에 추가되었는지 추적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근처 은하에서 수백 개의 초신성 잔해를 알고 있습니다. 각각은 독특하지만 그들은 공통 패턴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모두 팽창하는 가스 껍질, 뜨거운 내부 및 종종 중앙 컴팩트한 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찰은 팽창하는 껍질과 컴팩트한 중심 물체, 아마도 중성자별의 표시를 모두 드러났습니다. 모든 초신성이 중성자별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별들은 블랙홀로 붕괴합니다. 하지만 중간 질량 별들, 약 8에서 25 태양 질량은 일반적으로 중성자별을 생성합니다. 반복된 이미징과 타이밍 연구를 통해 연구원들은 폭발의 에너지가 어떻게 주변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구성하여 죽음의 순간에서 긴 여파로 조사를 확장했습니다. 초신성 잔해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진화합니다. 껍질은 팽창하고 내부는 식으며 중앙 물체는 회전을 낮춥니다. 큰 라디오 간섭계를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희미한 초신성 주변 지역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라디오 간섭계는 함께 작동하여 단일 거대한 망원경처럼 작동하는 여러 라디오 안테나의 배열입니다. 그들은 라디오 파장에서 매우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5년 사이 연속적인 관찰은 각도 크기에서 천천히 성장하는 원형 구조를 보여주었으며 팽창하는 쇼크 전선과 일치했습니다. 쇼크 전선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이 더 느리게 움직이는 물질과 충돌할 때 형성되는 경계입니다. 초신성에서 이젝타는 주변 성간 매질과 충돌하여 쇼크를 생성합니다. 거리 추정과 결합된 측정된 팽창 속도는 폭발 에너지와 주변 매질의 밀도에 대한 업데이트된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잔해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폭발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해가 주변 가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함으로써 그들은 성간 매질의 밀도와 구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윤곽 지도 및 플럭스 측정과 함께 초신성 잔해 기술 목록에 요약되었습니다. 목록은 과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들은 연구원들이 다른 물체를 비교하고 패턴을 찾으며 추세를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초신성 잔해의 목록은 각 물체의 위치, 크기, 밝기 및 기타 속성을 포함합니다. X선에서 우주 기반 관측소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수백만 도의 온도에서 방출되는 뜨거운 가스를 감지했습니다. 분광 피팅은 쇼크 가열된
성간 물질과 이젝타가 풍부한 플라즈마의 혼합을 나타났으며 그들의 상대적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X선 분광학은 별빛의 광학 분광학과 유사하지만 X선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뜨거운 가스의 온도, 밀도 및 구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출의 중심에서 일부 관찰은 X선 대역에서 주기적 맥동을 표시하는 컴팩트한 소스를 드러냈으며 젊은 중성자별을 암시하는 안정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성자별은 빠르게 회전하는 컴팩트한 물체입니다. 그들은 종종 규칙적인 간격으로 방사선 빔을 방출하며 펄서라고 합니다. 타이밍 분석은 이 주기의 작은 변화를 추적했으며 자기 제동으로 인한 점진적인 스핀다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중성자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전을 낮춥니다. 그들은 방사선 형태로 에너지를 잃으며 이것은 그들의 회전을 낮춥니다. 이 과정은 예측 가능하며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중성자별의 나이와 속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보기 조건에서 수행된 깊은 광학 조사는 추가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필라멘트 구조가 보이게 되었으며 팽창하는 쇼크가 더 밀집된 가스 덩어리를 만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성간 매질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밀집된 지역과 더 희박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크가 더 밀집된 지역에 부딪히면 그것은 느려지고 밝게 빛나는 필라멘트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필라멘트를 따라 긴 슬릿 스펙트럼은 속도 및 구성 정보를 제공하여 구조를 라디오 및 X선 데이터에서 식별된 지역과 연결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다중 대역 관찰은 한때 점 같은 초신성을 복잡하고 확장된 물체로 변환했습니다. 다중 파장 천문학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파장은 다른 정보를 드러냅니다. 라디오는 차가운 가스를 보여주고 광학은 중간 온도 물질을 보여주며 X선은 뜨거운 플라즈마를 보여줍니다. 큰 간섭계 배열을 포함한 국제 라디오 천문학 시설은 정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며 잔해 이미징의 백본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운영팀은 반복된 관찰을 예약하고 안테나 응답을 보정하며 방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지도로 처리했습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분석 그룹은 이러한 지도를 해석하여 껍질 팽창 모델을 피팅하고 물리적 매개 변수를 추정했습니다. X선 관찰은 국가 우주기관 및 컨소시엄이 관리하는 우주망원경에서 나왔습니다. 임무제어센터는 기기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노출을 계획하며 데이터 제품을 보관했습니다. 전문가팀은 중성자별과 컴팩트한 물체에 초점을 맞춘 공동작업 그룹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며 분광 및 타이밍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중심 소스의 주기성과 에너지 출력에 대한 그들의 발견은 폭발 해계 모델로 피드백되었습니다. 광학 후속 조치는 종종 전문 관측소와 잘 갖추어진 아마추어 천문학자의 혼합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 천문학자들이 모든 흥미로운 물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장기 모니터링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종종 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변화를 포착합니다. 대형 망원경은 깊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했지만 더 작은 시설은 더 긴 기간 동안 밝기와 구조의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여했습니다. 조정 플랫폼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다양한 기여를 통합할 수 있게 하여 단일 기관이 혼자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관찰 기록을 확장했습니다. 분석 초점은 여기서 지속성과 변환에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는 짧은
발가짐으로 시작된 사건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추적될 수 있는 진화를 가진 구조화된 잔해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관찰합니다. 팽창 속도, 필라멘트 속도 및 펄서 주기는 폭발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조사자들에게 잔해는 천문학적 기록이 어떻게 단일 인간 수명을 넘어 확장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분석을 지원할 것이며 새로운 세대가 업데이트된 지도를 폭발 직후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지와 숫자의 조용한 축적은 초신성의 여파가 정적 기념물이 아니라 호스트 은하의 더 큰 역학에 포함된 천천히 변화하는 물체임을 강조합니다. 이 분위기에서 에피소드는 우주의 기억이 종종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과 방사선의 꾸준한 변경에 유지된다고 제안합니다. 우주는 기록을 유지합니다. 바위의 크레이터, 빛의 스펙트럼, 가스의 운동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읽는 것은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잔해가 이제 장기 연구 대상으로 확립되면서 조사는 단일 사건에서 더 큰 패턴에서의 역할로 확대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것을 포함한 초신성이 우주 거리를 측정하고 은하 진화를 추적하며 우주의 팽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제하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탐구합니다. 2026년 초 맑은 겨울밤에 조사 망원경이 2021년 초신성이 처음 나타난 하늘 지역을 다시 스캔합니다. 잔해는 이제 이미지의 희미한 구조만 기여하지만 그것의 좌표는 관측소의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천문학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개의 물체를 추적하고 위치, 밝기, 스펙트럼 등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근처에 다른 은하들이 각각 밝아지거나 희미해지는 다른 단계에서 자체 일시적인 점을 호스팅합니다. 제어실의 모니터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위치, 등급 및 분광 유형의 테이블로 구성된 넓은 모자이크의 작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우주는 일시적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신성, 변광성, 감마선 폭발, 소행성, 해성 등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추적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2021년 초신성이 어떻게 대규모 우주를 매핑하는 통계 연구에서 수천 개의 다른 것들과 합류하는지 조사합니다. 새로운 발전은 단일 폭발이 아니라 거리를 보정하고 화학적 농축을 추적하며 우주 팽창의 추정을 정제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것들의 집계된 패턴에 있습니다. 이 더 넓은 프레임워크 내에서 하나의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시리즈는 각 기록된 초신성이 어떻게 우주와 시간의 누적 측정에 조용히 기여하는지 보여주면서 끝맺습니다. 우주론은 우주 전체의 연구입니다. 그것의 구조, 기원, 진화 및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우주론자들은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신성과 같은 것들을 관찰하여 이러한 질문에 답합니다. 2020년과 2026년 사이 양반구에서 운영되는 광시야 조사는 다양한 적색 편의에 걸쳐 수만 개의 초신성을 목록화했습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빛이 더 긴 파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것의 빛은 더 적색 편이 됩니다. 적색 편의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에 대해 가능한 경우
광도 곡선과 스펙트럼이 얻어져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백색 외성 폭발에서 발생하는 아야형 초신성은 광도를 표준화하고 거리 적색편이 관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야형 초신성은 우주론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그들은 매우 일관된 피크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준 촛불로 사용될 수 있으며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2021년 초신성과 같은 핵분고의 사건은 별 형성 속도와 화학적 수율에 대한 정보를 기여했습니다. 핵분고의 초신성은 이하형만큼 일관되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들은 은하에서 별들이 얼마나 빨리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변 매질을 얼마나 많은 무거운 원소로 농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1년 사건의 데이터는 이러한 더 큰 샘플에 통합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독립적으로 측정된 호스트 은하 거리는 유사한 핵분고의 초신성에 적용된 보정 기술에 대한 유용한 검사를 제공했습니다. 보관된 광도 곡선과 스펙트럼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새로운 사건과 함께 재분석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결합된 데이터 세트는 허블 상수 및 암흑 에너지 밀도를 포함한 우주론적 모델의 매개 변수를 정제했지만 단일 사건은 그러한 값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신비한 힘입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것은 우주론의 중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은하 고고학의 평행 노력은 초신성 속도와 수율을 사용하여 은하 진화의 시뮬레이션을 알렸습니다. 그러한 모델에서 2021년 사건과 같은 폭발은 성간 가스를 가열하고 유출을 유도하며 은하 디스크에 걸쳐 무거운 원소를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신성은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하 진화의 중요한 동인입니다. 별과 가스 구름에서 시뮬레이션된, 관찰된 풍부 패턴 간의 비교는 이러한 가정의 테스트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초신성은 여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개별 사례의 연구로서, 그리고 훨씬 더 큰 분석 분야의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선입니다. 종종 국가과학기관 및 재단의 컨소시엄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조사 프로젝트는 넓은 하늘의 넓은 영역에 걸쳐 초신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색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엄청난 노력입니다. 그들은 대형 망원경, 강력한 컴퓨터 및 헌신적인 직원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생산합니다. 그들은 수만 개의 초신성을 발견했으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했습니다. 그들의 팀은 광시야 카메라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광범위한 일시적 목록을 큐레이터했습니다. 국제기관과의 조정은 명명 규칙과 데이터 형식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다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학 및 연구소의 우주론 그룹은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여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거리 측정을 추출하고 우주론적 모델을 피팅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기사 및 기술 보고서에 문서화된 불확실성, 상관관계 및 선택 효과의 신중한 처리에 의존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제한된 속성을 가진 2021년 초신성은 피팅 절차의 경호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검증 하위 집합에 기여했습니다. 보관센터 및 가상 관측소 플랫폼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은
초신성 데이터의 장기 보존 및 접근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광학 관찰을 X선, 라디오 및 중성미자 기록과 연결하여 여러 파장에서 사건을 교차 일치시키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된 사건들이 함께 연구될 수 있게 하여 단일 관찰 캠페인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최종 부분은 규모와 축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각각 자체의 상세한 기록을 가진 개별 초신성이 어떻게 우주의 광범위하고 정량적인 초상에 공급되는지 관찰합니다. 광도 곡선, 스펙트럼 및 잔해 지도는 더 큰 구조의 요소가 됩니다. 거리 사다리, 화학 진화 역사 및 우주론적 매개 변수 추정입니다. 단일 사건은 서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사는 많은 정확하게 기록된 인스턴스의 결합된 무게에서 발생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중심 주제를 강화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관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시설은 다른 파장과 에너지에서 운영되며 다른 것들과 함께 배치될 때만 완전히 해석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여합니다. 2021년 초신성은 많은 것 중 하나이지만 그것에 신중하게 유지된 기록은 그것이 직접 보기에서 희미해진 오래 후에 계속 분석을 알리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용한 관점에서 우주는 고립된 광경의 순서가 아니라 년과 수십 년 동안 빛과 입자를 인내심 있게 추적하는 기기에 의해 드러나는 연속적인 과정의 필드로 나타납니다. 시리즈가 끝날 때 조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새로운 초신성이 유사한 주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추가 에피소드는 자연스럽게 이 프레임워크를 다른 일시적 사건이나 우주 구조의 다른 계층으로 확장할 것이며 동일한 측정된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조용한 관찰, 공유 데이터 및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 변화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인내심 있는 분석입니다. 밤하늘은 거대합니다. 그것은 수십억 개의 은하를 포함하며 각각은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 중 일부는 항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빛은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여 우리 망원경에 도달하고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폭력의 이야기, 변환의 이야기,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각 초신성은 고유하지만 그들은 모두 일반적인 패턴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모두 별의 핵에서 시작하여 중력이 물질을 압축하고 핵융합을 점화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모두 원소의 형성으로 계속되며 수소와 헬륨이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별의 외부 층들이 우주로 밀려나는 폭발로 끝나며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하기 위한 원료를 남깁니다. 이 과정은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별들이 존재하는 한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주기 중 하나입니다. 탄생, 삶, 죽음 및 재생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 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의 원자들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우리 뼈의 칼슘, 우리 혈액의 철,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폭발한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주와의 깊은 연결입니다. 우리를 별들과 은하들과 그리고 우주 자체와 연결하는 연결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초신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우주적 이야기 안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배웁니다. 2021년 초신성은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먼 은하에서 죽은 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과학, 협력 및 인간 호기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작업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기관,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때입니다. 탐지는 칠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왔습니다. 중성미자는 일본과 남극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스펙트럼은 전 세계의 관측소에서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수백 개의 기관에서 수천 명의 연구원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글로벌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단일 개인이나 기관이 혼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도구 및 우리의 자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기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021년 초신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해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여전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여전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과 수십 년 동안 연구원들은 이 사건을 계속 연구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추출하고 새로운 발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먼 미래에 다른 초신성이 같은 은하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탐지, 확인, 관찰,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 대해 조금 더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식으로, 이해로, 그리고 지혜로요. 하늘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먼 은하에서 다른 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빛은 현재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으며 언젠가 우리 망원경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찰하고 측정하고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찰자입니다. 우리는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빛나는 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별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 원소의 형성의 이야기, 그리고 우주 자체의 진화의 이야기를요. 이것은 초신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는 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관찰합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별들은 부드럽게 빛납니다. 그리고 우주는 계속해서 그 자체의 역사를 기록하며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리듬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아래에서 빛 너머 과정은 계속됩니다. 우주는 매우 크고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계속 팽창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별이 태어났습니다. 행성이 응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행성에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신비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견의 스릴, 학습의 기쁨, 이해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울 것이 더 있습니다. 항상 탐험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망원경을 건설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주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이롭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작은 일부입니다. 우리는 먼지 입자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가 그 자체를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별먼지가 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별들을 보세요. 은하들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 모두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우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잠들 때 생각해야 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